실제보다 좀 과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흔히 할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할리우드 액션이요 운동 경계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할리우드 액션뿐만 아니라 진짜 연기의 정신까지 보여준 그런가요? 60대 남성의 공사장이 나타났는데요. 네.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평범해 보이는 한 노인이요. 두리번 어슬렁 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듯 하더니 네. 여기서 갑자기 발이 꼬이더니 균형을 잃고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연기의 정신이 발휘가 되는 거죠. 연기의 정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주춤 거리더니 네.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문제는 이 현장을 그대로 그냥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자신이 당한 일을 봐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죠. 지금 저 모습을 보면 CCTV 화면을 보면 네. 혹시 저곳이 좀 이렇게 색깔이 짙은 부분 있잖아요. 저곳이 빙판길이에요, 혹시? 여기가요, 경기도 수원의 건축공사 현장 앞입니다. 공사장 앞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점을 노리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연기를 펼친 거죠. 안전한 곳에서도 저렇게 벌러덩 넘어지는 게 바로 연기의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저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남성이. 네. 네. 홍순빈 그러니까 아나운서. 이 날에요, 아까 그 대화하던 공사 관계자한테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아하. 치료비와 그리고 조금 전에 안경을 떨어뜨렸는데 안경이 망가졌다면서 1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아니, 무슨 안경 수리비로 100만 원을 요구해요? 그래서 당황한 이 현장 관계자가 네. 일단은 100만 원을 드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인이 네. 비슷한 일을 무려 106회나 저질러서 네. 4,800만 원을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갈취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 뉴스파이터가 이런 사건 여러 번 다룹니다만 저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렇게 CCTV에 걸린 게 처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은 CCTV 상에서 네.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저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날카로운 걸 지적하셨는데 저게 복공판이거든요. 아하. 근데 저렇게 복공판이 인도랑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행에 방해를 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방해를 준 부분 가지고 또 시비가 붙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걸어가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해도 네. 지금 60대 노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신은 뭐 다리가 어디가 아프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떤 버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이런 위험하게 복공판들을 갖다가 인도에 설치한 게 문제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이 나오면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죠. 또 뭐 복잡한 일 때문에 뭐 구청에서 제재받을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쉬쉬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복적 범행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런 남성 뭐 10중8구 돈을 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뜯어낸 돈이 얼마나 될까요? 106회, 106번에 걸쳐서 네. 4,800만 원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항공사장에서 받는 게 일반적으로 100만 원 남짓인 것 같은데 넘어져서 무릎이 이제 다쳤다. 그 치료비 플러스 네. 아마 이 양반이 아마 어디서 특수 안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만든 외제 안경을 하나 구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스크래치를 내놓은 거죠. 흠집을. 네. 넘어진 다음에 이거 안경도 망가졌다. 이거 비싼 안경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합쳐서 100만 원 남짓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공사 현장 소장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사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넘어지거나 다쳤다고 그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버리면 공사 중지 처분 같은 것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약점을 노려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돈 100만 원 줘가지고 보내는 형태로 정리를 했던 게 이 사람을 직업 사기꾼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아마 공사 현장 공사 현장의 생리를 아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공사 현장 그 소장들끼리는요. 네. 전국 방방곡곡에 다 통해요. 아하. 끝까지 언젠가는 걸릴 그러니까요.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걸릴 일이었는데
현장 소장들도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 관계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의자 그분이 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일부러 넘어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넘어져서 다쳤다. 이제 넘어지면서 안경이 떨어져가지고 흠집이 났다. 그리고 그 안경은 특수 안경이라 일반에서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무릎 다친 부분하고 안경은 자기가 아들이랑 외국을 나가야 되니 맞추려면은 시간이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안경지를 달라 자기가 맞추겠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선의에 의해서 안경값 정도 해가지고 보상하고 끝냈는데 협박 아닌 협박도 했다던데 막 행정 고발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아니 사실 그 건설 현장이라는 데가 예. 흠을 잡자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복잡하게 아니 뭐 자기는 다쳤으니까 뭐 경찰을 불러라. 아니면 뭐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뭐 좀 복잡해지고 그 머리 아픈 거를 싫으니까 간단한 치료비를 주고 이제 무마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이 공사장 앞에 넘어진 다음에 이 관계자 나오세요. 나와봐. 나 여기서 넘어졌어. 당신들 때문에 말이야. 나 무릎 다치고, 어디 다치고, 허리 다치고, 안경, 비싼 거 깨지고, 말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물어내. 하니까 그 공사 관계자들은 이게 시끄러워지면 경찰도 오게 되고, 구청 뭐 오게 되고 하면 공사 기한이 연장될까봐 그 약점을 노린 거다. 지금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 덮어보려고 하는데 네. 특히 안경에 대해서는 그럼 할아버지 저희가 안경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내일 해외에 아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럴 시간 없다. 내 통장으로 돈 보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인철 변호사님, 뭔가 이 사람은 범죄 행위의 각본을 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가지고 돈 네. 합의금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00회 좀 넘어서 4,800만 원 뜯어냈거든요. 네. 그럼 1회에 계산하면 48만 원에서 5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보면 고단수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달라고 했으면 네. 아마 공사 현장 관계자가 법대로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불리해지니까 네. 비교적 소액을 요구한 거죠.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요구하면 공사 현장에서 귀찮으니까 법대로 귀찮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걸 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고단수인 것 같고 네. 상습범인 것 같으니까 뭐 1회 피해 금액이 40에서 100만 원 정도지만 네. 총 합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서 아마 구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이 사람의 어떤 수법에 혀를 내둘렀을 것 같은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일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면 행정관청에 어떤 신고할 것처럼 하면 공사 관계자들이 그때 돈을 지급해 준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제 고가의 그 외국에서 생산한 안경을 미리 스크래치를 낸 상태에서 넘어져서 이제 안경이 부서졌다. 피의자가 우선 요구를 한 상황이고 또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당국에 인허가를 해줬던 행정당국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별도의 행정처분, 뭐 과태료나 공사중지명령 처분이 두려워서 우선 피의자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물론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속담은 있습니다만 이 꼬리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2014년부터 이런 수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탄로난 걸까요? 아까 우리 김복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현장 소장들끼리는 네. 서로가 안면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들은 자신들이 공사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들을 하소연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서로 같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설 그 현장의 한 소장이 네. 뭐 그
지인인 다른 소장한테 네. 얘기를 한 거죠. 아, 우리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안경값을 물어줬는데 그 안경이 100만 원이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게 물어줬었는데 아하. 아니, 이 사람 보니까 인상 차이가 어땠어? 아하. 이랬어.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렇게 된 세상에.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신고를 했더니 네. 경찰이 CCTV를 다 분석을 해본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색하게 넘어지는 것들을 네. 보고서 아. 지금 자세히 보면은요. 네. 안경이 넘어졌을 때 바로 떨어져서 이렇게 뭐 긁히거나 그러지 않고 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안경을 벗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장면이 포착이 안 됐으면 아마 또 몇 네. 번을 더 했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아하. 의도가 있는 네. 그런 갈취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네.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 CCTV, 넘어지는 CCTV를 경찰이 확인했을 때 안경을 일부러 벗는 장면들이 찍힌 것을 보고 의심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예, 예. 이게 범죄라고 단정질만 결정적 증거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2년경에 천안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한번 적발돼서 아.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어요. 아하.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소장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통일이네요. 아하. CCTV 분석해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계좌 추적을 한 거예요. 아, 계좌를. 네, 아하. 그러니까 각 공사장 아까 106회에 4,800만 원입니까? 네. 각 공사장에서 입금해준 그렇겠네요. 그 통장이 딱 나온 거죠. 아하.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거죠 네. 이게. 예.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런 사람이 죄질이 왜 나쁘냐 그런 생각 막 번뜩 드는 게 실제로 정말로 공사장 앞에서 넘어지시는 그 어르신들은 그렇죠. 이런 범죄에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 혹시 이분도 뭔가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것 같아요. 진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넘어졌다가 그러니까요. 저렇게 이제 범인을 몰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손익 피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사업체가 이제 어떤 그 과실이 있으면 피해 네.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뭐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협박죄, 공갈죄는 될 것 같고 또 사기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경 같은 경우에는 거짓으로 속여서 이제 금전을 편취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것 같고요. 또 공갈죄 같은 경우 상습범을 할 경우에는 폭처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구속을 해서 다시 이런 재범을 좀 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냥 단순 그냥 돈을 뜯어내는 사건인 줄 알았더니 협박, 공갈 뭐 이런 것까지 다 죄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머리를 그 좋은 머리 이런 데 쓰지 마세요. 좋은 일에 좀 써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